이란, 중동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속보가 들어온 내용인데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습니다. 네. CNN 등 이제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은 이란 최고 지도자 선출기구 청사가 붕괴됐다고도 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란 수뇌부들은 뭐 임명이 됐다가 사살됐다가 또 임명이 됐다가 이런 일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란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에서 지금 그 하메네이 둘째 아들을 다시 지도부로 선출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메네이가 죽은 상황에서도 이란의 입장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예. 봉쇄시킬 정도로 원유의 그 배럴 가격을 200달러까지 폭등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끝까지 가자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장을 보겠다. 네, 지금 원유가 이제 한 배럴이 이제 드럼통 하나가 원래 보통 50달러에서 예. 되는데 지금 100달러까지 올라갔고 지금 이 이란의 입장은 200달러 올라갈 때까지도 우리가 이 원유 수출을 막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을 다 난파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예. 실제로 몇백 척의 지금 배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주요한 자신들의 고위 관리직들이 다수 사망한 상태이고 약 40명 정도 사망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잖아요. 사망한 상태이고 지금 그 대안으로 둘째 아들 한 번도 관리직을 경험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까지 지도부로 내세운 상황에서 아마 거의 자신들이 다 괴멸이 되더라도 목숨까지 잃더라도 다 같이 싸우다 죽자라는 그런 기조를 잃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타격을 할 거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펼칠 거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는 정보력의 어떤 고갈로 인해서 더 이상 지도부들을 타격할 수가 없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양이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이번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딱 보면은 지켜보면은 이 드론이라는 맞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 단순히 미사일에 그쳤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격추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자폭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드론의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으로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란이 지금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배포를 가진 것이 이 드론의 수와 미사일 수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상군 투입까지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상군 투입이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최후의 카드라고도 평가를 받는 이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에는 권영 대표는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에게 아마 가장 불리한 전세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대다수이고요. 네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란의 그 지형으로 투입이 되는 건데 예. 이란에 있는 그 페르시아 쪽 지역이 굉장히 산지로 험하고 그리고 미국은 그 곳에서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불리한 그 이란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가장 좀 미국이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고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입하겠다고 거의 바로 투입하는 그런 행동 작전으로 바로 보여주는 여태까지 전략을 취했는데 계속해서 지금은 좀 우리가 더 강한 공격을 할 것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좀 이런 선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 봐서는 미국도 실제적인 지상군 투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측이죠. 우리가 이제 뭐 저희 대한민국은 낀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미국과 이스라엘 측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요 인사들은 길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당연합니다. 눈치거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앞두기 전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관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지속적으로 전쟁에 관한 여론이 당연히 미국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빠르게 끝내고 또 굉장히 우세적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압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베네수엘라 때처럼 압도적으로 끝내고 싶어 하겠죠. 네, 지금도 했던 것을 보면은 지도부에 관한 어떤 핀셋 타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전쟁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도 계속해서 도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떠한 또 그 앞으로의 정보력과 전투력을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외신들 보면 나오긴 하지만은 그 이란 정부 측에서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은밀하게 접촉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아마 미국이 이번에 보여준 그 핀포인트 타격 그것에 대해서 이란 수뇌부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란 내부 분열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냉정하게는 네. 그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가장 지금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하고 있는 불안해하는 요소가 이란에 우리가 그 독재 지도부를 타격을 해서 죽였지만 사살을 했지만 그 대안으로서 나와야 할 지도부가 이란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이란이 똑같은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또는 그 대안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예.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란이라는 이 신종국가 체제 안에서 사실 그렇다 할 대안 세력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에 우리가 독재 세력을 앞서서 선제 타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했고 그 부분에 굉장히 위기가 봉착해 있지만 그 세력을 대체할 만한 지도부의 대안 세력이 지금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의 대안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냐, 공백 상태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란 상황을 죄송합니다. 이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 피해가 적었던 것이 이란이 가만히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란이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날리고 있는데 방공 시스템으로 인해서 미사일이 격추되어서 피해가 최소화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바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주변국들의 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국들의 주요 시설만 이렇게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까지도 맞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있는 도심까지도 뭐 바레인 고층 건물이라던가 두바이 도심 호텔 이렇게 미사일 파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맞습니다. 실제로 입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란의 이런 무차별적인 그 광폭적인 행보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를? 사실 지금 이란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군이 될 수 있는 걸프족들도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걸프국들. 네, 걸프국들도 그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민간 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천연가스 또 유가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기관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타격이 되니 지금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을 때 사실 이란은 그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고해질 수도 있지만 예. 이란 주변의 국들이 이런 상황이 고조됐을 경우에 더 강력한 분열로 전체적으로 번질 수 있다. 이게 확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주변국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손을 잡을 그 양상은 저희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보니까 미국 측에
유럽들도 많이 이렇게 가담을 했고 네. 중동 국가들마저도 미국 손을 들어주고 이번 기회에 그냥 이란을 아예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 양상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해협, 그 호르무즈 해협을 목덜미를 쥐어 트는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 자신들이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을 극단적인 수치까지 올려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을 틀겠다라고 하는데 협상 쪽으로? 네, 사실상의 대안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국가들과의 이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이 부분을 더 승기 쪽으로 이어가겠다기보다는 지금 자살의 국면에 거의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유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오고 있는 원유는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전 세계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석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유가 급등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원유. 네, 원유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 대응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란은 계속해서 이 기조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절대 타협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가가 올라가는 것,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계속되는 것은 아마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엎질러진 물이고 네. 다시 담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진짜 뭐 이란, 중동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치 우리나라에서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해요. 이틀 맞습니다. 동안 막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자, 저희 자막 3번째 띄워주시고요. 이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갔어요. 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자,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입니다. SNS. 네, 글을 보면요. 싱가포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만든 오늘을 기억하고 함께 열 내일을 기대하면 이런 글들만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예? 네, 지금 이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네. 아니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그 이란 사태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시니까. 네, 전 28일 기준으로 다 찾아봤거든요. 네. 지금 다 봤는데 하나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부동산 얘기는 다들 찾아보실 수 있듯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가서도 한 얘기가 부동산이었던 거 아십니까? 기자님.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성남시장 때 굉장히 많이 배웠다. 네, 저거 그 댓글 다신 분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도 부동산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에서도 부동산 얘기, X에서도 부동산 얘기만 하고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는 부동산 그 얘기밖에 없는데 사실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남으로 인해서 중동 국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2만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 교민들에 대해서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나 이런 또 이 국가적인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도 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밑에 있는 참모진들에게 또 일시키고 그냥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상황만 우리가 뉴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저는 여기서 대통령으로서 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거기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네. 그 목사님, 네. 우리나라 목사님의 글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있었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 카이로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동을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네네. 100명이 넘는 교민들을 그렇게 다 이동을 시켰대요. 네. 그러면서 그분 아직도 이스라엘 현장에 남아 있어요. 아, 저는 저였으면은 이제 뭐 기자들도 종군 기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아니 정부와 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인과관계가 이런 우선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정상은 아니다.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이스라엘은 그래도 방공호가 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워낙에 전쟁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 전시 상황처럼 여기기 때문에 예. 그 전쟁이 이란의 그 헤즈볼라나 이런 그 가자지구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 태세였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교민분들께서는 그나마 이 안전지대에서 좀 대피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두바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교민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저는 보여줘야 되는 게 분명한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외교부나 다른 국무총리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반드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X에서 왜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의 말도 없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부동산 거리는데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악마화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국가에 대한 어떤 엄청난 그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타국에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목소리는 이 국가 원수로서 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국가의 대표로서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 방금 오셨는데 예.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순방간 이 네. 난리통이 난 와중에 순방 일정을 그대로 수행한 것에 물론 예. 오늘 귀국하긴 합니다. 예. 오늘 귀국하긴 하는데 최인호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사실 본인이 대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음. 오늘 뭐 이런 메시지도 미국에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죠? 계속 뭐 환율 가지고 이상하게 장난치는 어디 나라가 있는 것 같다. 딱 한국을 겨냥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나요?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메시지도 나오는 와중에 사실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죠. 본인이 거기에다가는 또 관세 관련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관세 협상도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순방을 가 있는 것 자체가 뭐 본인은 또 뭐 얘기할 때 가서도 뭐 다 업무를 정상적으로 봤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국민적 시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될 대통령이 사실상 해외 비교 시찰 같은 거 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권영 대표님 이 싱가포르, 필리핀 가서 뭘 하고 온 거예요? 뭐 대단한 네. 성과를 만들고 왔나요? 아니 그 기존에 있었던 뭐 FDA 협약 같은 거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거 다시 협약 맺고 예. 뭐 AI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첨단의 어떤 산업의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함께 교류하면서 계속 만들어가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우리 기존에 했던 거 잘하자 이런 거 있습니다. 역사적인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든지 어떤 한국에 대한 그 정말 국가적인 차원의 큰 어떤 도약을 이뤄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재밌는 게 그 난초 그 싱가포르에서는 난초를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과 김혜경이라는 이름을 새긴 난초를 선물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부동산 얘기를 그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하고 왔어요. 예. 근데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한마디를 정말 X든 뭐든 했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아무리 해외 순방을 하고 있더라도 네,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그 목숨을 진짜 책임지고 나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것을 수행해 나가겠다. 그럼 얼마나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중동에서 지금 뭐 여행하고 있었던 아니면 이민으로서 체류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심을 하겠습니까? 두바이도 여행으로 많이 가잖아요. 정말 많이 그죠. 가죠. 근데 예. 거기에 호텔이 지금 폭격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공도 완전히 마비가 되고 맞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탈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전전긍긍 대통령의 입이 사실 어느 언론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외신 기자들이나 기자들도 다 그걸 퍼나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당정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해결한 것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 대한 이 전반적인 문제를 정말 그 아우르고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 아우른다기보다는 자신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 해결해야 되는 이념에 관련된 정책만 집중해서 핀셋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헬렌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